안녕하세요. 정주행TV 정주행입니다. 나이 들수록 진짜 약을 한 보따리씩 먹어요. 근데 그 약이 혈압약, 당뇨약이 아닌,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약이라고 할 수 없는 건강보조식품이죠. 정확하게 말하면. 그런 걸 진짜 한 보따리씩 먹는 사람들이 진짜 많거든요. 그런 분들이 걱정이 돼요. 실제로 이제 제가 나이 들다 보니까 옛날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 조금 이해가 될 듯도 하거든요. 왜냐면 여기저기 삐그덕삐그덕 하니까 여기 안 좋다는 거 있으면 이것도 내가 안 좋은 걸 느끼는데 거기 좋다는 게 있으면 이것도 하다 보니까 막 이만큼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저도 느끼는 건데, 일단은 저도 옛날보다 먹는 게 많아졌어요. 왜 많아졌냐? 첫째, 제가 영양제를 안 먹다가 작년부터 먹기 시작을 했거든요. 왜 먹냐면 그전에는 저는 비타민도 안 먹었어요. 근데 먹기 시작하는 게 이상하다. 그래, 눈이 좀 침침해지는 것 같아. 뭔가 막 입안도 옛날보다 잘 헐어. 이런 게 왜 그런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기본 영양소가 부족한 거예요. 왜 부족하냐? 옛날이랑 먹는 거는 똑같아. 근데 왜 부족하냐면요, 나이 들면서 소화력, 흡수력이 떨어져요.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, 저는 원래 비타민 무기질이 들어있는 야채 과일을 정말 많이 먹는 편이었는데 옛날보다 적게 먹지 않은데 내 몸에 변화가 와요. 그래서 제가 느낀 게, 내가 먹는 거는 예전이랑 다르지 않게 먹는데도 내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소화 흡수력이 떨어졌구나. 그래서 이런 영양분이 부족해서 이런 게 오는구나 라고 느껴지면서, 옛날에는 영양분이 10개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냥 먹는 걸로 보충이 됐는데 이제는 흡수가 안 되니까 10개가 필요하다면 내가 20개를 먹어야지 그 중에 일부는 흡수가 되고 일부는 흡수가 안 되더라도 내 몸이 돌아가는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영양제 중에서 수용성 비타민 같은 경우는 많이 먹어도 돼요. 그날 필요한 건 나머지는 다 배설이 돼요. 그런데 지용성 비타민은 이게 없으면 큰일 나는데 과잉되면 이게 부작용이 있어요. 그래서 지용성 비타민은 좀 조심을 해야 돼요. 그래서 절대로 오바되게 먹으면 안 돼요. 근데 수용성 비타민은 비타민 B군이나 비타민 C 이런 거는 많이 먹어도 되거든요. 특히 이런 수용성 비타민은 고함량 과비타민 요법이라는 게 옛날부터 있었어요. 막 오히려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5배, 10배를 먹는 거예요. 좀 약간 감기기가 있거나 뭔가 몸이 면역 기능 이런 거에 문제가 있을 때 비타민 C를 왕창 먹어주는 것도 나쁘진 않거든요. 그런데 지용성 비타민은 딱 용량 봐서 오바되면 오히려 부작용이 더 무섭기 때문에 오바되지 않게 먹어야 돼서, 제가 이제 옛날에 비해서 챙겨 먹는 게 그런 비타민 무기질을 일단 챙겨 먹기 시작해서 일단 먹는 게 늘어났고, 저도 그런 걸 느끼니까 예전에 우리 할머니들이 왜 한 보따리씩 약을 드셨는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. 이제 우리 나이에 이미 무릎 아픈 사람도 있고 허리도 아프고 뭐 여기저기 아픈 사람들은 나이 들면은 다 손이 가게 돼 있고,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좋다는 걸 다 먹다 보면 다 먹을 시간도 없을 정도로 진짜 한 보따리가 되기 때문에, 건강보조식품이 만병통치약처럼 이렇게 변질이 돼서 과대 포장돼서 광고가 되고 팔리고 있는 게 현실이기도 하고요. 암 환자라든지 이런 무슨 질환이 있는 분 같은 경우는, 저희 막내 고모가 그렇거든요. 막내 고모가 폐암 수술을 했는데 이분은 이제 자기가 폐암 수술해서 지금 폐 쪽으로는 이쪽에 좋다는 거 있으면 진짜 그 돈이 꽤 비싸더라도 다 드시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우리 고모를 봐도, 우리 고모는 간호사인데도 그래요. 나이가 들면서 내가 어디 안 좋다 이러면 사람 본능이 건강이 예전 같지 않으니까 그래도 일단은 먹고 보자, 좋다는데 먹고 보자 이러면서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게, 특히 관절 안 좋은 사람들이 간에 독성이 생기고 이런 분들을 제가 많이 봤는데, 지네가 좋대더라, 고양이 뭐가 좋대더라 이래갖고, 원래 한약에서 기본 처방이 있어요. 예를 들어서 기력이 떨어졌다 그러면 사군자탕 베이스, 혈액이 부족하고 혈액순환이 안 된다 그러면 사물탕 기본 베이스에다가 그 외에 그 사람의 증상에 따라서 추가는 그 사람의 체력과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요. 그리고 한약에는 약을 그냥 무조건 넣는 게 아니라, 한약 처방에는 군신좌사가 있어요. 군, 임금군, 가장 메인 주된 약이 있고요. 신하 할 때 신자, 옆에 이제 신하는 임금을 보좌하잖아요. 신의 약이 따로 있고, 옆에서 이제 이렇게 도와주는 약이 따로 있고, 약방의 감초처럼 그 약을 어우러지게 하는 그런 약이 따로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군신좌사에 따라서 약의 볼륨도, 군약은 제일 함량이 많이 들어가요. 군약은 뭐 예를 들어서 10g, 20g 들어간다 그러면 신약은 그거보다 한 뭐 반이나 반의 반, 그리고 좌사는
그거에 또 반이나 반의 반 이런 식으로 용량이 달라지면서 메인이 뭐냐에 따라 달라요. 군신자산은 한약 처방을 할 때 한의사가 알아서 이제 그거는 딱딱 넣어서 뭐 관절이 안 좋은 분 오면 저희가 처방을 어떻게 하냐면 관절 안 좋은 분도 일단 혈액순환 안 되는 분이 많겠죠. 그리고 이제 연세 드시면서 기력이 떨어진 분들 많겠죠. 그리고 또 관절 안 좋은 분은 뚱뚱한 사람이 많아요. 그러니까 이 부기도 좀 내려주는 약도 좀 쓰긴 써야겠죠. 그러면서 기본 들어가는 게 관절에도 좋은 우슬이나 두충이나 뭐 속단 이런 한약재가 들어가요. 한방에서 우리가 처방을 해서 드리는 약은 그 자체가 뭐 간에 독성이 되거나 간에 치명적이거나 이러진 않은데 그거 외에 이제 민간요법으로 사람들이 뭐가 좋대더라 왕창구원 뱀이라든지 그게 용량이 어느 정도의 용량에 어느 정도의 엑기스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걸 과다하게 먹었을 때 사람이 간에서 이걸 해독을 하는 능력이 오버가 됐을 때 오히려 간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수련이 할 때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. 간계내과에 간에 문제가 생겨서 오신 분 중에서 관절이 안 좋은데 고양이가 좋다 해서 고양이를 구워 먹었대나 뭐 또 뭘 관절에 좋은 뭘 했대나 뭐 여러 가지 진해 이것도 관절 뼈에 좋다고 뭐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픈 데서 많이들 민간요법 쓰잖아요. 그런 민간요법들도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너무 많아서 특히 그런 우리가 보통 먹는 음식이나 식품이 아닌 그런 민간요법 수준의 건강보조식품들의 경우는 좀 잘 따져보고 드셔야 되지 않을까.